안녕하세요. 리소메디입니다. 오늘은 수영하자 3강 밑줄 의미와 요약본에 관련한 유형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21번 유형이죠. 저희 밑줄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의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속성은 이 무엇에 관련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엇은 왜다 라는 형태로 주제문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밑줄에 쳐져 있는 그 문장 자체가 주제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주제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줄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니 밑줄을 쳤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문을 반드시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친 문장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문장의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밑줄 친 문장의 위의 문장 그리고 아래 문장이 해당 밑줄 친 문장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문장으로 바로 가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도출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아는데 여러분이 그 곳으로 바로 가서 밑줄 의미를 찾는다? 라는 건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제를 좀 찾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밑줄이 가리키고 있는 이 의미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줄 의미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가서 보면 되지 추천하긴 하는데요.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위로 올라가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밑줄 의미를 찾는 게 오히려 답을 도출해내는데 더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면서 밑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우리의 세계관은요. 뭐 하지 않는데요?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뭐로부터 주어지지 않냐? 이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의 외부로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는 건 여기서 가리키는 it은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 동일한 주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쓴 거죠. 이 세계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 우리의 mental ability, 이 정신 능력, 그리고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들과 우리의 독특한 가치,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답니다. 이게 한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되게 편할 게 뭐가 있냐면 나레이버비 구문이에요. 나레이버비 구문인데 벗이 없죠. 우리는 여기 있는 세미콜론을 뭐로 볼 거냐? 벗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뒤에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not A but B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접속사로 배우는 표현이죠. A가 아니라 B다. 이 얘기는 지금 얘가 무엇에 관해서 강조하고 싶다? B에 관해서 강조하고 싶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성을 찾아라 라고 하면 굳이 A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B와 관련돼서 여기서 속성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주인공은 우리의 세계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은 결국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 우리의 정신적 능력, 공유된 문화적 관점, 그리고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우리의 세계관이다. 주제가 바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앞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This is not to say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래요. 당연히 this는요 뭐겠어? 앞 문장이겠죠. 앞 문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야 라는 건데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문장을 보실 때 좀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나레이 법비의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보이는 분들은 분명히 this is not to say blah blah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전에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adjective form 얘랑 비슷한 형태의 애라서 패스하고 그리고 나서 it is to say blah blah 여기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구나를 캐치하실 겁니다. 안 읽어도 되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게 아니냐.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자, 뭘 말하는 게 아니냐 that부터 해서 블라블라 or 사이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거지. 마음 외부에서 현실이 없거나 또는 세계라는 건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우리의 정신적 능력, 공유된 문화적 관점, 우리의 독특한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 외부에는 현실이 없다. 또는 이 세상이라는 건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의미는 이게 아니라 뭐냐? Our version of reality, 우리의 현실 버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버전이 어떠한 형태다? 바로 우리의 버전, not the version, 뭐가 아니라 그 버전이 아니라 우리의 버전이라는 거야 라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입니다. 일단 주인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전, 현실에 대한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버전이 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형태도 살펴보시면 어떤 버전이야? 우리의 버전이래. 뭐가 아니라 그 버전이 아니라. 자, 우리의 버전은 뭘 받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그대로 받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또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 공유된 문화적 관점, 독특한 가치관, 신념 이런 우리의 버전이다. 우리의 현실감은 뭐가 아니라 그 버전.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버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의 the version은 유일한 버전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이거 신경 거의 안 쓰셔도 돼요. 왜?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our version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정확하게 캐치해내시면 돼요. 정리됐네요. 주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자체는요. 우리의 정신적 능력, 문화적 관점 등등과 같은 우리만의 관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No single, 자, 유일하고 보편적이거나 권위적인 버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못해놨습니다. 이 형태의 that makes sense. 이해하는, 일치하는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유일하거나 보편적이거나 또는 권위 있는 버전은 없어요. other than 뭐뭐 이외에 라는 뜻이지. 그러면 뭐뭐가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구성으로서가 아니라면 이치에 맞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권위적인 형태의 버전은 없대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single부터 해서 version,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the version이죠. 유일한 버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두의 똑같은 관점을 가진 버전은 뭐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파악을 한다면 no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버전은 따로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버전? 현실과 관련한 우리의 버전은 우리만의 안에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권위적이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또 봤더니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로만 세상을 본대요. 뭐가 아니라 as it truly is,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말고. 자,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as it truly is가 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 계속 패러프레이징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나겠죠.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형태, 유일한 버전 말고 어떤 형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 무슨 얘기? 우리의 버전이 되는 거지.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만 본다. 우리의 버전으로 세상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죠. Because 왜 그러냐면 뭐가 없기 때문이야? 있는 그대로가 없기 때문이야. 뭐가 없으면? 이러한 관점이 없으면. 어떤 관점이냐면 여기서 가리키는 it은요. 앞에서 말하는 the world입니다. 이 세상에게, 이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이 없다면, 세계에 형태를 부여하는 관점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우리의 버전으로 세상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요, 여러분 대체로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 예시일 확률이 크겠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길 뭐가 없대? 여기서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밑줄 친 문장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은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방금 해석한 걸 다시 적용해보면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라는 뜻이죠.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를 풀어서 생각하면 모든 관점엔 입장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no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no를 뺀 거지. no를 뺀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장이 없는 관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입장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입장이라는 게 뭔데? 우리의 버전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가치관과 신념, 이런 우리만의 정신적 능력, 이런 게 없는 관점은 뭐겠어? 여기서 말한 오히려 유일한 버전이 될 거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라는 사실이 될 거고, 오히려 단 하나의 보편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버전이 될 겁니다. 이게 밑줄 친 의미가 되는 거겠죠. 왜냐? no가 없는 형태로 우리는 의미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받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밑줄은 이렇게 짝꿍을 찾아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여러분이 구해주셔야 하는데, 자, 1번 보시면요.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인지. 주관적인 관점은 우리만의 버전이 들어가 있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객관적인 형태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 안 되고요. 2번 가치 있는 관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관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가치가 있다 없다의 가치 판단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세 번째, 특정한 관점이랍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 거의 사람들이 채택되지 않은 특정한 관점이래요. 아니죠. 그런 내용 아니고요. 네 번째, 비판적인 통찰력. 근데 우리의 편견을 물리치는, defeat, 패배시키다, 물리치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편견을 물리치는 비판적인 통찰력. 편견 이런 얘기 안 했고요. 5번, unbiased는요, 편향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편향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형태랑 의미가 비슷한 거지. 그래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되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무슨 형태? 입장이 없는 관점,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관점을 말하는 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형태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밑줄 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주인공과 속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뭐고 세계관 그리고 현실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건데 이 속성은 뭐냐? 우리의 주관적인 버전이 들어가 있다. 우리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학자가 말하길 그래 세상엔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어 모든 관점엔 우리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인 건데 노를 뺀 형태로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 노를 뺀 입장이 없는 관점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답을 구해줘야 했었다라는 걸로 포인트를 잡으셔서 답은 5번으로 측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게 밑줄 친 의미 함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번엔 요약을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요약문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시냐면 요약문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건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 논리 전개 방식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논리 전개 방식을 분석하라 라는 얘기는요. 그 요약문을 보고 이 글이 예를 들어 대조인지, 나열인지, 인과관계인지 이런 의미의 논리 전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빈칸과 B라는 빈칸의 논리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본문으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그때 두 번째, 원래 이 본문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보시면요. 단락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락을 기억이라는 단락과 니은이라는 단락으로 나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A의 빈칸은 기억, B의 빈칸은 니은 또는 B의 빈칸이 기억에 A의 빈칸이 니은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들 사이에 단락과 단락 사이에 논리 전개를 파악해야지 A의 위치, B의 위치를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근거문으로 뽑아낼 수 있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요약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에서요. 지금 바로 힌트가 나옵니다. while이라는 애가 바로 힌트가 나오죠. while은 우리가 동안에 또는 반면에 라는 의미로 주로 쓰는데요. 대체로 모의고사 지문, 수능 지문에서 살펴보시면 동안에보다 반면에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반면에를 적용해서 먼저 해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동안에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바로 대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처음 단계, 그 후에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나 과거, 첫 번째 아니면 그 다음을 나타낼 때는 대부분 대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ile은 지금 논리 전개 방식 중에 대조의 전개 방식을 띄고 있을 거다라는 걸 파악하시고 그 while의 첫 번째 A 빈칸은 컴마 있는 부분까지 B의 빈칸은 if부터 또트까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위의 본문에서 두 단락으로 나누시고 그 두 단락이 대조가 되는 형태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주인공 속성을 먼저 뽑아내기는 할 겁니다. 근데 바로 보이는 형태가 있어요. 뭐가 바로 보이냐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 요약문에서도 뭐가 보였기 때문에 sustainability, 처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유명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이 뭔데? 후부터 프란시스까지가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환경을 의식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 A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popular,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이 돼. 이게 되죠. 그러니까 A, B는 반대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첫 번째 단계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첫 번째 문단을 두 개로 나온다면 첫 번째 문단이 A의 빈칸, 두 번째 문단이 B의 빈칸일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어쨌든 sustainability 이 단어가 우리한테 보이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N 환경 컨퍼런스래. 이거 다 필요 없죠.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에 열린 이 UN의 환경 컨퍼런스 이후에 무슨 용어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이게 뭐 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make 보이시나요? make라는 동사가 오고 지금 목적어가 the term sustainability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none이 목적격 보어 자리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로 pp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목적어가 pp 되도록 만들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널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도록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의 환경박람회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도록 만든 후에 그 단어는요, 점차 popular buzzword, 아주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냐? Who wanted to 해서 여기까지, environmental까지인데요. 뒤에 보시면 벗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다시 who부터 behavior까지죠. 이 who, but, who의 형태는 다 동일한 선행사를 취합니다. 다 누구를 꾸며줘? does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렇지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이고 싶어해? 친환경적으로 보여지고 싶어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꿀 의도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바꿀 의도는 전혀 없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주인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말할 거고요. 이 용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용어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 친환경주의론자인 척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점점 public relations term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됐냐면 홍보 용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홍보 용어가 됐어요. 즉, 어떤 시도로 여기 있는 컴마는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홍보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 동격의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어떤 시도 때문에 얘네가 홍보 용어가 되었냐면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한 거야. 최근에 우리가 우리의 뭐를 하기 위해서? 행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뭐로부터? 널리 퍼진 해. 피해로부터 우리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생각과 동일시 여겨지려고,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여겨지는 시도로 홍보 용어가 됐답니다. 아, 지금 널리 뭔가 환경적 문제가 발생했나 봐. 그래서 행성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나 봐. 그거랑 닮아추고 싶은 거야. 그런 시도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홍보 용어로 썼구나. 결국은 이것도 어떤 형태로 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을 아끼고 뭔가 환경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썼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얘네들 그냥 어쨌든 같이 가고 싶어하는 거야. 지금 추세가 이런 것 같아 해서 발맞춰 가고 싶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결국은 친환경론자처럼 보이고 싶으나 행동은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척하는 사람들한테서의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나서 in a decade or so 10여 년이 지난 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벗이 좀 중요하겠네요. 왜? 여기서 뭐가 되는 것 같아? 문단이 끊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면 문단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after부터 어디까지? 벗이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로 보시면 되냐? 첫 단계로 보시면 되죠. 어떤 첫 단계?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첫 단계가 됩니다. 왜 바로 그걸 캐치했느냐면 but then 한 다음에 여기부터 in a decade 블라블라 나오거든. 그러면 몇 년이 흐른 후지,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나타내는 걸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설명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일단 우리는 뭘 고를 수 있다? A를 고를 수 있습니다. 왜? 첫 단계니까요. 첫 단계에선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친환경적인 환경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고 싶어? 사실상은 그렇게 행동을 바꿀 생각은 없어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뭐뭐 인체하다, pretend라는 단어가 오겠죠. attempt는 시도하다, refuse는 거절하다라는 뜻이니까 3, 4, 5에 있는 A의 단어들은 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later 나오잖아요. 이게
10여 년이 흐른 후라는 의미의 paraphras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됐는지 이제 이 be의 단락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봤더니 10몇 년이 흐른 후야. 몇몇의 정부들, 그리고 산업들, 그리고 그 교육적 조직, 기관들, organization도 조직들, 이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나왔네요. 어떻게 쓰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진지한 형태로 쓰기 시작했답니다. 뭐를요? 이 용어를요. 자, 주인공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주인공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속성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가 새로운 주제가 됐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가볍게 어떤 사람들, 그런 척하고 싶은 사람들한테서만 쓰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용어가 아주 진지한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를 봤더니 아까랑 비슷한 접근이죠. 뭐가 있냐? 미국 뭐 하겠다는 얘기야? 예시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에선 이렇게 진지하게 썼어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시니까 조금 더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미국에서는요 뭐 했냐면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에서 지명을 했답니다. 부사장을요. 뭘 위해서 부사장을 지명했냐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한 담당 부사장을 임명했대요. 왜 그랬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잘 버무려라. 그거를 잘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라라는 게 되겠지. 자, not only word is a feature. 여기를 볼 건데 여기는 지금 어법으로 한 번만 문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not only가 지금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단 얘기는 여기가 주어란 얘기.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위치했을 때 문장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도치로 파악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러한 officials 누구는 임원들이지 직원들입니다. 이 임원들을 뭐 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서 나돈니가 나왔으니까 뭐 있겠어? 뭐 놓을 수 있겠지. 얼쏘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그들은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 하기도 했어?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 해석을 다시 적용해서 보면 여기 있는 임원들은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들의 회사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냄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과제를 부여받았지. 어떤 과제를 부여받았냐?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과제야. 근데 뭘 함으로써? 폐기물,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이것들의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부여받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 official은요, 당연히 앞에서 임명한 그 sustainability를 위한 부사장이 될 거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한 부사장이 임명된 거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러니까 친환경에 관련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야 됐었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환경 오염이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겠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탄소 배출 줄이면서 폐기물 오염 줄이면서 어떻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가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척 하다가 이제는 진짜로 본인들 회사에 뭐가 된 거? 하나의 규칙 또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적용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척하다의 반대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친환경적인 사고가 어떻게 actualize, 실현하는 친환경적인 사고를 실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라는 형태로 답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disregard는요,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속 가능성에 관련한 그들의 친환경적인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건 아니죠. 심지어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부터요. 그 대신에 행동을 바꿀 마음이 없었을 뿐인 거죠. 자, 되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약문은요, 요약문부터 살펴보시면서 논리전개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문에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해당 지문에 알맞는 A, B의 빈칸을 찾아서 논리적 근거를 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논리적 근거를 빼와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빼오는 거죠. 이 용어는 뭐 했다? 진지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게 될 거고, B의 근거. A의 근거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용어는 요런 사람들에 의해서 친환경적이고 싶어, 그치만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어 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에서 근거문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A, B의 답이 구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밑줄 의미 하나 있었고요. 요약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분석본 올라갈 거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동시에 해석본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해석 자료 보시고 수요일에 분석 자료까지 보시면서 모르는 문법 챙겨가시고 잘 몰랐던 해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